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미라컴 INC 박경돈 프로님 모시고 주제 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컴 INC의 박경돈 프로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라콤 INC의 박경돈 MCP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설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비 인터페이스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설비 온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앞전 세션에서보다는 약간 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대체적인 그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대부분 보면 설비 인터페이스 하는 데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우투, 그러니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조 현장 이제 설비 인터페이스 구축 전략 주제 발표를 한번 볼 텐데 제조 현장의 설비 인터페이스 하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전체 공정의 자동화 설비 도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정 설비와 이제 자동화 물류 설비 간의 이제 연결성도 증가했고 따라서 이제 설비 간 인터페이스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설비 연결도 중요하고 그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상당히 좀 그 많은 중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샤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조 현장 샤플로에서 막 무수하게 떠다니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물론 이제 자동화도 있고 이제 뭐 물류 자동화도 있지만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취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물류 쪽하고 이제 자동화 쪽이었는데 사실 자동화 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뭐 자동화하고 정보화하고 지능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 시나리오가 있고 현장에는 업무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설비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신호라는 게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자동화라든가 작업자에 대한 프로세스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신호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션에서는 어떤 뭐 시나리오 이런 것보다는 신호를 그러면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잘 데이터로서 가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뭐 정보와 지능화의 단계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한 거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요약해 주셨고요. 네, 그럼 박경도 프로님이 준비하신 제조 현장의 설비 인터페이스 구축 전략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일단 먼저 들어가면서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제조 현장 보면 설비 인터페이스를 뭐 설비 온라인화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OSI 7레이어라든가 뭐 HTTP, 뭐 TCP/IP 요건 어떻게 보면은 OSI 7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데이터화해서 가시화되고 뭐 웹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그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정보화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제조 쪽 같은 경우는 보면 TCP/IP라든가 아니면 OSI 7레이어처럼 딱히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보면 일단 본 장표에서 뭐 정형화돼 일단 설비 인터페이스라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업종마다 다 이게 제조 공급사에 의존적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공식 표준이 없는 사실 표준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특수성이나 설비 제조사나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설비 유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본장에서는 설비 인터페이스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설비 인터페이스를 하려는 목표하고 목적을 반드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끌고 올 것인가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장에서 설비 인터페이스를 우리 되게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설비 인터페이스 개요인데 먼저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그 설비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뭐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제조단하고 인포메이션 단하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정의를 먼저 보시면 OT 데이터를 타임프레임 동기화해서 여기 타임프레임 동기화라는 거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요거 이제 뒷장에서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타임프레임 동기화해서 IT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TCP/IP로 변환, 전송, 저장하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보면 이제 디지털 유통이 가능한 표준으로 필드버스를 TCP/IP로 변환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해 가능한 형태, 이제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텍스트라고 했는데, 결국에 보면 설비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텍스트나 어떤 그 데이터, 엘리저블한 형태로 표준 프로토콜 TCP/IP 기반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설비 온라인, 설비 인터페이스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구동부도 있고 보통 온오프 신호도 있고 센서보도 있고 제어보도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람이 들여다보면은 뭐 이해 못할 0101 뭐 헥사감 이상한 숫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가져온다라는 게 일단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왜 하느냐? 설비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설비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핵심이기 때문에 설비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큰 원칙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모드부스 TCP라든가 뭐 OPC 위로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할 때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설비 인터페이스 온라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스마트 공장 단계별 진화에 원활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딱 정의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디지털화 하는데 그냥 디지털화하는 건 무의미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디지털화 하자라는 게 가장 큰 설비 온라인, 설비 인터페이스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품질이 그럼 뭐냐? 그 개비진 개비지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 공장의 어떤 단계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통제를 하고 활용하고 그다음 자동화 제어하고 이제 더 넘어서 지능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품질이 뭐냐면 수집하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각 단계별로 그 품질 속성으로서 완전성하고 일관성하고 현재성하고 접근성 있게 유일성을 이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할 때 정제, 가공, 표현 단계에서 사용성, 접근성, 범용성을 일단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갖고 와서 활용까지 자동화 제어하고 향후에 지능화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데이터 수집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 수집해서 그러면 뭐 할 거냐? 보시면은 제가 앞에다 써놓은 게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연결이 아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딱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연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설비 인터페이스는 연결이 아닙니다. 설비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공장을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를 그 경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이제 설비 인터페이스 우리 설비 온라인화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설비 인터페이스만 일단 메모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잠깐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왜 하는 건가? 목적은 결국 온라인화해서 연결이 아니고 결국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품질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QCD 뭐 돈 잘 벌고 딜리버리 잘하고 원가 싼데 이거 뭐 굳이 하는데 돈이 더 든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ICT 기술 활용해서라도 데이터로 활용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설비 데이터와 정보인데, 그러면 설비 데이터를 뽑을 때 데이터하고 정보라는 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데이터는 있는 팩트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데이터가 2개나 이제 3개가 모이면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설비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설비별 데이터하고 이 정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보면 제조 현장은 일단은 뭐 작업자하고 자재 제공이 공정에 들어가서 설비를 나오고 뭐 치공구로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검사 공정으로 가고, 이런 일련의 그 현장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업자나 자재 제공 쪽에는 라드 아이디라든가 뭐 작업자 아이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관리, 뭐 제조 물류, 품질 양불 부적합, 그 데이터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 그룹핑을 쳐놨기 때문에 라드 아이디부터 해서 뭐 프레젠트 밸류, SV라고 하는 뭐 셋 밸류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뭐 보존 아이디, 보존 시간, 뭐 스페어 아이디 이렇게 있는데, 현장에서 쓰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설비가 아닌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설비라는 개념을 설비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비에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샤플로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는
매 공정마다 생성이 되며 그 공정마다 생성이 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정보로서 연결해야 될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데이터가 쫙 나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저 해변에 가면 모래알갱이 되게 많은데 그 모래알갱이가 하나도 엮이지 않는 거죠. 구슬도 서마리면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그냥 구슬 덩어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를 과연 목적성을 갖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요. 일례로 보시면 이제 제조 물류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제조 물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실적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 데이터가 있는데 통상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처음에 하시는 쪽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제조 물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물류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류 활동, 보관, 이송, 버퍼, 뭐 포장, 로딩, 언로딩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설비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된 설비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제조 물류 데이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정 샤플로어를 그룹핑 해가지고 딱딱 끊어 넣어서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이제 뭐 업무 실적 데이터라고 있는데 업무 실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생산 실적, 품질 실적, 뭐 양불 실적, 그 다음에 보존에 대한 실적 이런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그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는 공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 아웃, 그 다음에 뭐 DCS나 화학 쪽에 쓰면 이제 밸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플로우샵이라든가 비연속 공정에서는 게이트가 되겠죠. 그런 게이트에서 이제 올라오는 데이터를 사람이 예전에는 뭐 직접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쉽게 데이터 품질 확보된 채로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율 데이터의 두 번째 장은 이제 업무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설비 운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운전 데이터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지능화를 많이 얘기할 때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통계적인 상관 분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설비 운전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죠. 보시면은 제조할 때는 프리젠트 밸류지만 또 측정할 때는 셋 밸류라든가 뭐 검사 설비에서 올라오는 값을 설비 운전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카테고리 생산 실적하고 물류 정보하고 설비 운전 데이터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그룹핑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도 정보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구슬이 서말에도 엮을 때 생산 관리할 때는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품질 관리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좀 매핑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 설비 인터페이스나 설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품질 관리, 뭐 생산 관리, 뭐 보정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한번 쫙 나열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그 정보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쪽에서는 뭐 계획 아이디라든가 GCID 아니면 운전 시작, 운전 종료 이런 필수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그 기본적으로 맨데이터리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 설비 인터페이스 하기 전에 분명히 목적성을 명확히 하자라는 관점에서 그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하고 보정 관리 차원에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데이터가 정의가 되면 설비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설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그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되게 높은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제어도 하고 예지 보정까지 할 거야. 그러니 빅픽처를 그려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의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보시면은 가장 중앙에 이제 MES가 보이실 거고요. 그 MES 밑에 맨 머신 메소드 그 머티리얼 있습니다. 샤플로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는 맨 머신 메소드 머티리얼에서 다 커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실시간 제조 현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제조 현장 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설비 인터페이스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KPI 실적 관리 수준으로 할 거야 라는 수준이 있을 거고 품질 개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듣기 좋은 뭐 제어나 예지 보전 쪽으로 우린 점프를 하고 싶어. 이게 하루아침에 실시간 제조 현장 관리를 하다가 제어나 예지 보전 쪽으로 이제 넘어가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그 예지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까지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시간 제조 현장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실시간 물류라든가 아니면 품질 실적이 필요할 거고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산 실적, 보전 실적, 뭐 양분 실적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해석이 돼야 될 거고 품질을 개선하겠다. 이때 이제 그 실제 운전 값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전에 대한 기준 정보 값도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인터페이스를 한번 할 건데 그러면 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 뚫어 놓는 거는 다 하지만
인터페이스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뭐 개장하시는 분들, 뭐 PLC 만지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인터페이스가 사실 어려운 건 어렵진 않습니다. 설비 인터페이스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결국엔 데이터에서 이제 표준화하는 데 많이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쪽을 어떻게 우리가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거의 이제 데이터 그 설비 인터페이스에 설비 인터페이스 1이 100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7, 80 정도가 데이터에 대한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결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T하고 이제 IT 쪽에는 TCP/IP나 OSI 7 레이어로 규정이 돼서 쉽지만 사실 OT 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비 상태에 따라서 설비 컨트롤러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뭐 아주 올드한 설비, 30년 된 설비다 그러면 이제 뭐 포기해야 될 수준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두 번째 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우리가 나갈 목표가 뭐냐 활용 목적하고 목표 수준에 따른 게 먼저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장 데이터를 이제 구체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1,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레벨 1, 2, 3가 있다라고 하면 레벨 3부터가 이제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레벨 3를 시작을 할 때 실시간으로 우리가 움직여주는 걸 볼 거야라고 하면 동글뱅이 1번에 보시면 MES의 사용 목적과 목표 수준에 따라서 MES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 데이터가 PLC나 어떤 컨트롤러 레벨, DCS나 이런 부분 레벨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인터페이스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할 거냐 단방향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게 활용 목적하고 수준하고 필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거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오늘 여기 많은 참여하신 분들께서 관심 있는 게 그럼 우리는 뭐 HMI밖에 없고 PLC는 옛날 거고요. 설비는 깡통이고 뭐 시리얼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순서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설비 인터페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필요 데이터 정의하고 현황 조사하고 실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가능하냐 안 하냐 통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개선이나 개조 유형 그 다음에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수준에서 수집을 해야 되나 사람이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판단이 되는 거고요. 통신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TCP/IP 모듈이 달려 있냐 안 달려 있냐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OPC 서버 쪽으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OPC 서버 쪽으로 드라이버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요거 이제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개선 개조 유형을 Y자 쪽으로 디시전 트리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 HMI나 스카다나 DCS를 저희가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C 컨트롤러를 보고 통신 가능한 모듈이 있냐 없냐 PLC를 개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CP/IP화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판단으로 각계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조 방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시면 설비 이제 유형별 구현 방안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형하고 유형 1, 2, 3, 4, 5 요게 딱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각 제조사마다 틀리고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각 현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지치기로 해서 이런 여러 유형을 뽑아내고 한 예를 보시면 이제 유형 1이라고 해서 A2D 컨버팅이라고 했는데 유형 1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유형별 설계 예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과연 그러면 TCP/IP를 어떻게 할 거야? 설비 유형이 개조 유형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 2, 3, 4, 5번 했는데 준비 작업,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개조 작업,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 그 다음에 태그 작업. 이 태그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 표준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 작업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설비 인터페이스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전장 도면이나 뭐 메모리 맵 어드레스나 뭐 레더라든가 최신화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조 부분 요거는 설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앞서 나온 유형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표준화, 필드 버스트 TCP/IP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마스터 PLC로 구성을 할 수 있고
OPC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절차는 이제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4번, 5번 태그 작업하고 뭐 라드 아이디하고 데이터 매핑하는 작업,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개조 작업 예를 하나 보시겠는데, 이제 뭐 인터페이스 PLC는 있는데 PLC 안에 TCP/IP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카드를 달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J45 우리가 아는 이더넷 케이블을 이제 할 수 있는 통신을 뚫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별 데이터의 DB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단계별 변환이라고 한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 OPC UA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RDBMS 변환하고, 그 다음에 에런 LT에서 이제 수집이 변환하는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하는 식으로 일단 TCP/IP 쪽으로 변환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환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노가다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루틴하게 가는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인데, 이게 데이터 표준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봐요. 레벨 0에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레벨 1, 레벨 1이라고 하면 PLC 컨트롤러 쪽에서 메모리 맵 코드하고, 앞에서 보시면 운전정보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코드, 네임, 데스크립션, 자릿수, 타입, 유닛이라고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면은 요 6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단 코드 표준, 코드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설명, 자릿수는 어떻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 인테저야, 플로티야, 텍스트야, 이런 타입,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유닛이라고 하면은 스펙들, 뭐 미리 단위야, 아니면 미터 단위야, 인치 단위야,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6가지를 표준화를 제일 손 많이 안 타는 게 일단 레벨 1, 2, 레벨 0하고 레벨 1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최종 마지노선이 어떻게 보면 레벨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PC-UA라든가 아니면 RTDB에서 RDB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표준화해서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레벨 3에서 MES가 바라보는 모든 데이터는 저 데이터 표준, 코드하고 네임하고 데스크립션, 자릿수, 타입, 유닛에 대해서는 만큼은 MES 이웃단의 데이터로 활용할 때는 최소한 건들지 말자. 2번 이상 손대지 말자. 그때부터는 데이터 품질이 확보된 채로 MES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본장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하고 제어 수준을 정의하는 건데, 양방향 통신이 돼요? 아니면 뭐 단방향 통신만 할 거예요? 요거 이제 정의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해가지고 제어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무리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게 뭐냐면, 그냥 PLC가 오래됐어요. 한 20, 30년 된 거고, 아니면 뭐 파나 컨트롤러, 뭐 마자 컨트롤러인데 뭐 통신이 안 되는 카드, 뭐 요즘에는 MT 커넥트라든가 뭐 포커스 쓰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 설비 인터페이스 양방향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참 난감한 거거든요. 그때 양방향, 그러니까 수집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 수집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IO 접점이라든가 온오프 신호 쪽에서 뭐 RS231을 활용해서 모드부스 TCP로 넘기거나 뭐 OPC로 넘겨서 MS로 올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양방향 통신은 그런 경우는 설비에 과연 이걸 양방향 통신할 정도로 아무런 PLC도 없고 깡통인데 해야 되나? 그건 이제 아마 그 투자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대체적으로 저희는 권하진 않고요.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신 수집 제어 동시에 써 있는 부분들, 수집 제어라고 마킹된 부분도 보시면 뭐 PLC하고 뭐 파낙이라든가 뭐 이제 파낙을 제가 언급한 거는 뭐 MT 커넥트나 이제 뭐 포커스를 쓸 수 있는 그 일반 제조 그 연마 쪽 가공 쪽 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LC가 꼭 있어야 된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메모리 어드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게 자동 제어 쪽, 그러니까 피드백이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가 정의된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데이터도 있지만, 제어 쪽 수준은 그 회사의 어떤 설비 컨트롤러에 대한 수준, 설비에 대한 수준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어를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는 PLC를 권고드리고 직접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비가 마련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싱글 포인터 페일러라고 했는데요. 뭐냐면은 자동화 제어에서 말씀드리는 싱글 포인터 페일러가 뭐냐면, 우리가 수집을 하고 그다음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 제어 신호를 주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표는 뭐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기존의 TCP/IP 통신 쪽하고 그다음에 필드버스 쪽 통신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필드버스 쪽, 그러니까 현장 설비 인터페이스 단을 말씀드리는 게 그쪽은 거의 뭐 무림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정형화하기도 진짜 어렵고, 이거는 그 분야에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잘한다 보다는 많이 경험하신 분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설비 인터페이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가, 설비대에 대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설비 인터페이스 구축 준비 사항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MES부터 의뢰에 들어오시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고요. 살짝 망설이는 고객사들도 있어요. 우리 ERP 돼 있는데 이게 ERP 갖고 안 될까 해서 제가 ERP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ERP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프레임이 데이하고 위크의 스태틱 데이터고, MES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에 이제 살아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QCD를 즉시 바로바로 어떤 그 페일리어 코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대응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 MES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전체에 대한 조직의 자산, 그 다음에 지능화까지 올라가는, 이게 결국은 제가 ERP를 뭐 디스한다라기보다는 양립한 건데, ERP로 현장을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계세요. ERP에 저쪽 뭐 설비 인터페이스 해갖고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ERP 갖고 품질 개선할 수 없고 코스트 개선 안 되고 딜리버리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개선을 하고, 그 퀄리티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쪽에 페일리어 코스트를 방지하고, 향후 어프레이어 코스트 줄이고, 딜리버리 쪽에서 자재가 몇 개 들어와서 오늘 창고에 몇 개까지 나갈 수 있는 리드 타임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데이터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사람이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팅 한다는 거는,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는 편차가 있고, 왜냐면 아까 제가 데이터 품질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하다가 못하다가. 근데 기계로 하는 거는 평타는 치거든요. 기계는 실수는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비 인터페이스를 꼭, 앞서 말씀드린 어떤 카테고리를 갖고 설비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 인터페이스 구축 전에 준비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본 세션의 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하고 목표를 반드시 수립해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이 어디까지고, 우리 공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걸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정보,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매핑해라. 데이터가 매핑이 되면 데이터 소스가 정의가 되고, 그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설비 현황 조사한 거랑 매핑을 했을 때 필요 데이터가, 이거는 요 설비에서 될 것 같아, 아니면 저 설비는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이걸 개조할 거야, 개조하지 말 거야라는 게 의사결정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 개조 유형정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재무적인 투자가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인터페이스 구축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 일단 목적하고 목표 수립을 명확히 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 인터페이스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쉬워할 거예요. 우리나라 설비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 보면 뭐 외산 장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외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릴 때마다 속으로 참 많이 답답해요. 처음부터 도입을 했었으면. 근데 지금 와서 설비 인터페이스 하겠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지멘스 엔지니어를 불러야 된다? 뭐 독일에서 한번 날라오는데 일주 하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횡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도입할 때 아예 TCP/IP 도입하는 걸로 딱 그 회사에서 명문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락인되지 말게,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초기 협상할 때 구매력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이 설비 인터페이스 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항목 읽어보시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딱 읽어보시면, 제가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범용 표준. 뭐 예를 들어서 지멘스나 뭐 DMG 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아지비라든가 되게 많거든요. 이 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상을 할 때 범용 표준 갖고 오세요. TCP/IP, OPC/UA 되는 걸로 갖고 오세요라고 일단 딱 못 박아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용 유지를 하는데 가급적 당신들 회사에 이 쓰는 게 사실 표준이거나 아니면 엔지니어 수급이나 긴급 대응까지 고려해라. 처음에는 되게 싸게 제시를 하죠, 많이.
근데 나중에 긴급 대응 잘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속이 타죠. 24시간 공장 굴러가는데 멈췄어. 엔지니어 올 때까지 8시간 걸린대. 그럼 8시간 동안 생산 못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 공급사 락인 방지를 위해서 모든 걸 락이나 보안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해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갱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 6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설비를 도입을 할 때 특히 뭐 일본제 아니면 뭐 독일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나중에 이중 추가적인 지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경돈 프로님의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적인 현장에서의 주요한 이슈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과감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설비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공급사 횡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공급사 횡포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입니까? 그 문제가 꽤 많고요. 네네. 이제 고객사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설비는 우리가 크리티컬한 설비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TCP/IP나 OPC-UA 정도는 갖추도록 어떤 제조사에 반드시 요구해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용이죠.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용도 그렇고 이게 과연 쓸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제가 겪은 바로 의하면은 한 20-30년 전에 이제 지금 그 제조 쪽 하시던 분들이 앞으로 데이터가 무슨 쓸모가 있어. 이제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건데 지금 이제 환경이 변했잖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게 제조가 혁신이 일어나다 보니까 설비에서 데이터를 반드시 뽑아오려면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텍스트,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자주 그 활용 영역이 엄청 넓잖아요. TCP/IP 쪽은 빅데이터도 쓸 수 있고 AI도 쓸 수 있고 지금 빅데이터나 AI 쪽으로 가장 많이 제조 쪽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많은 장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그래서 설비 인터페이스를 보지 말고 데이터로 관점으로 설비 인터페이스를 바라봐 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중요한 시점과 그 이전과 나누자면 그 이전에는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뭐 지식도 없고 어쨌든 뭐 이게 중요성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그 설비들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형별로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개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조 수준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뭘 취득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쓸 거야라는 게 정의가 돼야 그 개조에 대한 이제 범위나 비용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거죠. 부분들은 미라콤이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시청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현장에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박경돈 프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시원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이슈가 있으면 미라콤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돈 프로님의 오늘 주제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